대표님, 보혜씨 왔어? 오늘 왜 그러고 계세요? 사실은 오늘 보혜씨는 알겠지만 한 달 전부터 추석 좀 전부터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진행했던 부자 프로그램 촬영이 있었잖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투자자 프로젝트였고 진짜 투자자 부자 훈련소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늘 첫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이세무사 TV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마감 시장 분석 많이 시청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거랑 또 별개로 이렇게 뭐 슈퍼개미 뭐 누구 만나다, 뭐 오늘 어제 슈퍼개미 한국세무사 회장 만나다, 뭐 이런 누구 만나다 컨텐츠도 있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진짜 투자자라는 것을 기획을 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장면이 나왔고요.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책상에서 제가 그 취지를 설명하는 약간 딱딱한, 그래도 웃음이 가끔 나오는 장면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편부터는 재미있고 또 부자가 되는 정보도 좀 드리는 그런 약간 고퀄리티의 예능 다큐? 예능 다큐라는 말이 있나요? 아니면 약간 퓨전으로 교육, 예능 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투자자 오늘 영상을 올린 기념으로 제가 시를 썼어요. 제가 원래 시인인 거 아시죠? 글 좀 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갑자기 진짜 투자자 시를 써야겠다 생각해서 시상이 떠올라서 멋있는 투자자 많지만 바로 내가 투자자, 진짜 투자자, 성공 투자 슈퍼개미, 머리는 뜨겁게 가슴은 차갑게, 바로 내가 투자자다, 진짜 투자자. 이건 시 괜찮지 않아? 네. 내가 또 글만 잘 쓰는 게 아니고 또 약간 좀 음악적으로도 좀 천부적 재능이 있잖아요. 아까 시 쓰면서 또 이게 또 악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천재성 다 보여줘야 되니까 노래까지 바로 만들어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같이 하나, 멋있는 투자자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투자자, 진짜 투자자, 성공 투자 슈퍼개미, 머리는 뜨겁게 가슴은 차갑게, 바로 내가 투자자자, 진짜 투자자. 오늘 오프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투자자 영상 좀 많이 봐주십사. 제가 노래까지 불러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지만 세트 판매 구매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오프라인 강연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50명 선착순으로 해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문자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자 아직 안 가셨어도 구매하시고 며칠 있다가 가니까. 자, 오늘 바로 시장 이야기 한번 할까요? 오늘은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이렇게 노래 부를 일이 많지.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잊혀진 계절.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그때 막 이제 가요 대상 이런 게 늘 조용필 선생님이 늘 1등으로 가요대상을 탔었는데 딱 이용 씨가 그때 한번 딱 탔던 것 같아요. 이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로. 그래서 10월만 되면 마치 봄의 벚꽃 엔딩이라는 장범준 씨의 노래가 나오듯이 10월 마지막 날만 되면 아마 오늘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10월 30일. 그러니까 물론 10월 31일은 내일이지만 우리 주식쟁이들은 또 거래일수로 말하니까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성적표가 어땠냐면 성적표가 탐탁치 않죠. 좋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2% 이상 빠졌어요. 2.69% 빠졌고요. 코스닥 2.61%.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가 덜 빠지고 코스닥이 더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거래소와 코스닥이 모두 2%대의 꽤 큰 하락이 나왔다. 원래 보통 한 달이 끝나면 월봉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월봉을 보면 거래소는 10월 한 달 동안 전월 대비 2.6%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2.6%가 빠졌다. 코스닥은 한 달 동안 전월 대비 6.54%가 빠졌습니다. 코스닥 어제까지 그래도 아래꼬리 좀 달았었는데 오늘 또 다시 또 밀리면서 6% 이상 하락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 잔액도 평균적으로 5% 정도, 많게는 10%, 작게는 보합 이 정도가 이번 10월의 성적표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오늘 빠진 이유는
사실은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지수가 진짜 안 좋았고요. 나스닥 선물지수가 안 좋은 이유는 일단은 미국의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좀 불협화음들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경우의 수를 보면서 진짜 웃겼던 게 트럼프가 되면 뭐 미중 무역 분쟁에다 뭐 좀 약간 경기 부양책 지연 가능성 뭐 이런 게 있고 바이든이 되면 또 트럼프가 불복 가능성. 그래서 뭐 트럼프가 돼도 트럼프가 문제, 안 돼도 트럼프가 문제.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음 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약간 악재로 크게 오늘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까지는 그나마 좀 실적이 나왔는데 또 4분기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들. 그래서 연말까지는 뭐 실적도 안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지수 거래소 코스닥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 관련 대형주들 보면 지금 딱 한눈에 보이죠. 플러스 난 종목이 삼성 SDI하고 SK 바이오팜 그리고 그 아래 가서 이제 뭐 CJ 대한통운, 녹십자 뭐 요 정도인데 상승은 끼케야 뭐 1, 2% 정도인데 하락은 지금 막 뭐 6%, 4%, 막 5% 이렇게 하락했죠. 오늘 가장 큰 하락은 LG화학이었어요. 그래서 LG화학은 여기 보면 기사가 뭐가 있죠? LG화학 강력 반대 뚫고 분사 확정, 허탈한 동학개미. 여기서 말하는 분사는 배터리 사업 분할이다. 그래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분석하는 건 분명히 오류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LG화학 물적 분할 이야기 나오는 순간부터 저거는 호재냐 악재냐, 모든 재료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 재료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는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물적 분할은 악재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악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악재가 수치로서 마이너스 6%라는 큰 하락이 나왔고요. 악재인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부 분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분할하면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LG화학 제가 보기에는 좀 판단 미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늘 삼성 SDI가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LG화학에 대한 반사이익. 왜냐면 LG화학 사기 싫은 사람이 이제 그래도 2차 전지 사고 싶으면 삼성 SDI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반사이익. 또 하나는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가 삼성 SDI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는 뭐 다 전멸이었기 때문에 삼성 SDI 말씀드린 거고요. SK 바이오팜도 오늘 그나마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선 2% 상승이 나왔고 요번 10월 달에 월봉 차트를 보면 10월 달에 SK 바이오팜 상승 1.92%예요. 1.92%. 지수보다 강했죠. 지수보다 강했던 SK 바이오팜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째 상장되고 나서 고점 이후에 조정받았는데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총액 비중 여기까지 하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오늘 삼성전자랑 ETF 말고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삼성 SDI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 SDI 약세장에도 거래 터지면서 2% 올랐다는 거 좀 괜찮고요. 반대로 LG화학은 거래 터지면서 마이너스 6%였다는 거. 그러니까 삼성 SDI와 LG화학이 완전히 운명이 오늘 좀 갈렸었다. 그러니까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 제약바이오주에서 재료 나오고도 좀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오늘 4조 규모의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거래도 많이 터뜨리고 얘가 시총이 2조인데 오늘 그래도 한 3천억 정도 거래됐으니까 거래 꽤 많이 시키면서 12%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는 삼성 SDI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녹십자도 역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제약바이오.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죠. 피플바이오 신규 상장되고서 움직임이 나왔던 해. 박셀바이오가 진짜 제가 이거 빅셀바이오라고 했다가 박셀바이오로 수정했던 이게 이름을 잘 졌나 봐요. 약간 빡센 느낌 들잖아요. 빡센바이오? 빡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웃겨? 아니 웃어줘. 웃기잖아. 빡센바이오. 안 웃겨? 빡센바이오? 빡세게 지금 상장되고 나서 바닥 2만원에서 지금 빡세게 4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46,000원인가? 아, 어떡하면 좋아. 이 눈이 진짜 침침해졌어. 이게 박셀인지 박셀인지 이 가격도 48,000원인지 46,200원이네요. 자, 뭐 그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 삼성 SDI랑 LG화학이 나란히 거래대금 좀 터진 종목이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률 상위에서는 방금 전에 말했던 박셀바이오가 어찌 보면 좀 가장 이쁘고 완벽한 상한가가 나왔다. 박셀바이오는 그때 10월 27일 날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관련 애들이 여기 있고요. 어제 움직임이 나왔던 데일리 블록체인 오늘 한 번 더 움직임 나왔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자동차 관련주 오늘 움직임 좀 나왔고요. 삼진 L&D 같은 경우 오늘 재료가 삼성 SDI 2차전지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삼성 SDI 거의 유일하게 대형주 움직였는데 삼진 L&D 오늘 15%나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 2조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12% 오르면서 상승률 탑 30에 들어가 있고요. 아까 봤던 피플바이오도 여기에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 유진 로봇 그 정도가 눈에 띄네요. 그 정도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이런 거 보면서 신규 상장주 공략법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면 오늘 처음에는 제가 두 가지 말씀 진짜 투자자라는 영상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좀 우리 출연진들 소개니까 좀 가볍게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2부 업데이트 예정인데요. 그때부터 좀 진짜 부자학교, 진짜 부자훈련소의 냄새가 물씬 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꼭 많은 시청 바라고요. 응원과 댓글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광고 말씀드렸던 게 책 2권 세트 구매하신 분들을 초대하는 강연에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 확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은 10월의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좀 빠지는 좀 김 빠지고 진 빠지는 하루였고 거래소 코스닥 모두 2.6%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그룹의 움직임에서는 다 마이너스였는데 삼성 SDI 플러스 근데 LG화학은 마이너스가 컸다. 물적 분할은 호재냐 악재냐에서 그냥 악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에서는 역시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거래가 좀 많이 되었던 쪽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박셀바이오 그리고 피플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 중에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높지 않게 낮게 깔린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갔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근데 건리력이라는 게 뭐예요? 건리력. 건리력? 네. 누가 댓글로 그거 설명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단어는 없어요. 자르고 다시 할래? 웃겨줄까? 왜요? 이거 잘못 말한 거세요? 권리락이야 권리락. 아 권리락. 권리락. 아 우리 주린이는 틀려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다 한자예요. 한자라서 저는 어차피 이런 경제 공부도 오래 했고 한자를 다 기억하면서 단어를 배우니까 근데 이제 용어가 어렵죠. 왜냐면 그 락이 떨어질 락이에요. 떨어질 락. 그리고 권리는 이제 뭐 권리가 있는 그래서 권리가 있는 날 권리락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특히 무상증자 권리락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한 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시가 나는 거죠. 한 주에 한 주를 더 줄게. 그걸 바로 무상증자라고 해요. 무상증자. 무상, 돈 안 내도 증자, 자본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내가 한 주를 갖고 있는데 한 주 더 줄게. 이게 무상증자예요. 그러면 10,000원짜리 한 주 갖고 있었는데 10,000원짜리 2주 되면 나는 2배로 부자가 됐네요. 그리고 회사의 기업 가치도 갑자기 무상증자하면 기업 가치가 2배가 되겠죠. 그렇게 안 됩니다. 왜? 무상증자 권리락이 되는 날 주가가 딱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주 갖고 있었던 게 5,000원짜리 2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날을 무상증자 권리락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리락일 날은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코리아센터가 아마도 한 주당 2주 권리락이었는데 20% 이상 올랐었죠. 어제 코리아센터 차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거기 차트에 써 있어요. 권리락이라고. 코리아센터. 여기 보면 어제
권리락이라고 써있죠. 권리락이라고 써있고 어제 한 20%가 올랐던 이유가 바로 왜 오르냐면 가벼워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상증자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엄청 헷갈려 하는데 10,000원짜리 한 줄 갖고 있다가 한 줄 더 준대. 그래서 권리락일은 5,000원짜리 한 주가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건. 근데 5,000원짜리 한 주 더 줄 거를 권리락일날 주는 게 아니에요. 권리락일부터 뭐 한 2, 3주 후에 줘요. 그럼 그때까지는 얘가 원래 시가총액이 있었던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권리락일이나 또는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상증자 받았으니까 2주가 됐으니까 2주 팔면 수익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한 주밖에 없고 한 주는 나중에 들어오는데 그 나중에 들어올 때 주가가 떨어져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리락을 당하는 무상증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자 전략 중에 제일 좋은 거를 팁을 말씀드리면 내가 한 주 갖고 있었던 물량은 권리락일로부터 하루 이틀 사이에 주가가 올라갈 때 파는 게 좋아요. 이제 나는 이제 주식이 없어지죠. 근데 무상증자 분이 들어와요. 그 들어오는 거는 뭐 다시 또 중장기 투자를 하던 상관없는데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찍을 때가 많거든요. 권리락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건 팔고 나중에 새롭게 입고되는 무상증자 물량은 또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중장기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짧게 말했는데 길게 대답했죠. 그 이유는 사실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무상증자라는 용어 자체가 어렵고 돈을 안 내도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나한테 주식을 더 주는 개념. 그리고 또 권리락은 10,000원짜리 한 주가 5,000원짜리가 2주가 된다. 그럼 10,000원짜리 인위적으로 권리락일날 5,000원으로 출발시키는 거예요, 주가를. 이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우리 주린이 대표 정보회님 됐습니까? 아니요. 왜? 너무 어려워요. 되게 쉽게 설명한 건데 어떡하지? 근데 다른 분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니 보혜씨가 알아들었어야지. 하여간 보혜씨는 그럼 숙제 다음 주 월요일날 내가 물어볼게. 무상증자 확실히 이해했나 못했나. 오늘은 제가 아까 진짜 투자자라는 영상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진짜 투자자 노래도 내가 바로 투자자다 진짜 투자자 이렇게 만들어서 불러드린 거고 그래서 원래 하듯이 부자송 오늘 좀 영상 좀 길게 찍었으니까 첫 번째 줄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이 100억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0.8%, 코스닥 0.5%로 양시장 모두 음선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으며 미선도 마이너스입니다. 어제 미증시 하락에 아시아 증시 선방했으니 어제와 정반대의 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LG화학의 물적 분할 확정이 4% 가까운 하락에 삼성 SDI 4% 상승이 눈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상장 후 4개월 정도 조정받고 있는 SK바이오팜은 3.8% 강세입니다. 반면 최근 강세를 보였던 현대차 그룹주들은 오늘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우선주 하나, 초저유동성 종목 하나가 상한가인 상태이며 강한 상승 탄력 보이는 테마를 찾기 쉽지 않은 금요일입니다. 음선의 금요일이므로 공격적 베팅은 자제하고 있는 하루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11월이 시작되네요.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2달 동안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